자, 수익의 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있는 정우철 멘토 스타쌤입니다. 제가 이제 설날 이제 전주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TV 방송 나오고 이제 설날 연휴라서 이제 제가 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 전날 이제 전주에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시장은 이제 2,50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침 오늘 시장이 2,500포인트 저항 구간에서 정확하게 조금 조정이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이런 관망세가 시작된 것일까요? 조금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장기적인 시장에 대한 예측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좀 단기간에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12월 초부터 이제 TV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 단기적인 시장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중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뭐 2,2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든지 뭐 CPI 결과 발표 후에 증시 움직임 그리고 2,500포인트 저항까지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방송에서 드렸던 부분들이 실제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 제가 단기간의 시장의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방송에서 적중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2,500포인트에서 저항 맞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장을 보고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 3가지 정도의 인사이트가 조금 떠올랐는데 이 단기간의 시장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앞으로의 움직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이 꿀팁들 받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제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의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지금 2,50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오늘장으로 마이너스 한 1.35%에서 마감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2,500포인트가 왜 강력한 저항 구간이냐면 우리가 이제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증시가 하락을 한 다음에 이 당시죠. 이제 10월 CPI, 11월 CPI가 좋게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고 이 당시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또 코스닥, 에코프로비움 이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랠리가 나와주면서 증시가 저점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마무리되는 구간, 즉 이 당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끝나는 지점이 2,500포인트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2,2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2,500포인트가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이 강하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하나의 패턴으로 보면
역헤드앤숄더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그다음에 12월 반등 때 2,500포인트와 2,400포인트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다가 여기서 이제 왼쪽 어깨를 만들어줬고 2,200포인트에서 과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정확하게 다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머리 구간을 여기서 만들어줬고요. 머리 구간을 여기서 만들어줬고 다시 한번 조금 시장이 변동성을 그려주면서 이 역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다. 즉 2,500포인트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장이 나올 것이고 이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증시가 2,2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통상적으로 이번 12월 달에 CPI 발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시장의 예상치가 6.5 정도 됐었고 이제 이 6.2나 6.1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인 6.5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2,400포인트에서 한번 저항이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강력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단기간에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2,500포인트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불과 며칠 뒤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 이 25bp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시장이 선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지금 2,5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거죠. 지금 타이밍이 딱 적절한 게 이전에 저항 구간인 2,500포인트까지 증시가 빠르게 올라와 줬고 이틀 뒤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약간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장 마감 때는 매수 전환되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코스피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와 선물 매도가 장중에 강하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 마감 때는 좋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가 해석했을 때는 지금 25bp 금리 인상이 확정될 때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우리나라 시장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파월의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산 버블 상황을 원하지 않는 이 연준에서 다시 한번 뭔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뭐 2,400포인트 또는 뭐 2,35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좀 마구잡이 투자,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이라든지 장중에 이슈가 나와가지고 좀 널뛰게 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약간의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조금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은 우리나라 증시 1년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2,500포인트의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되면 상승장이 나올 텐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든지 50bp 금리 인상이라든지 시장이 예측하는 것과 반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춤했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요. 현대차,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뭐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 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를 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증시 자금이 지금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뭐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셀바스 AI라든지 또는 뭐 KTCS 즉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막대하게 자금을 쓸어가고 있는 AI 관련된 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I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에서 160% 이상 올라간 종목이에요. 만약에 시장에
좀 악재, 즉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숨겨져 있던 악재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가장 많이 올라가 있었던 AI 테마들 쪽으로 먼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앞으로의 증시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또는 마구잡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들어간다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려있는 종목들 물타기를 한다라든지 마구잡이로 하지 마시고 약간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영감을 받고 좀 생각난 3가지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세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은 기법 강의보다는 이제 시황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시황 강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조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시황 강의를 듣고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은 올라왔는데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 강의가 끝나면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제가 3가지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단기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 이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제가 보는 시장의 대응 전략 첫 번째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들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죠? 오늘 장만 하더라도 금량, 또 하이드로 리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도주들이 반등할 수 있다? 상당히 솔깃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12% 정도 굉장히 크게 장중에 고가를 형성했고 종가상 한 11%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일로 올라간 퍼센트지만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낄 텐데 이 주봉의 흐름을 보면 이번 한 주만, 그죠? 지난 이제 설 명절이 있었던 그 한 주 동안 이 테슬라가 33%나 올라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이제 뭐 관리와 만나가지고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논의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지금 33% 지난주에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미증시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단일 고점이 한 45%, 단일 종가가 한 40% 이상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타 종목들도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미증시에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했고. 주식 소각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 이슈에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13%대 반등이 주봉상 5거래일 정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좋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타이밍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와 관련된 호재 그리고 테슬라 호재 덕분에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최근에 뭐 만약에 연준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만약에 확정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주도주로서 조금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제가 인사이트를 오늘 좀 받았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시작하고 나서 한 3.7%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굉장히 좋은 이제 미장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초가부터 상승을 할 수 있던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조금 올라가다가 시가 기준으로 한 3.5%까지 낙폭이 나왔어요. 근데 10시, 9시 10분 기준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당일 시가를 조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시가 돌파 이후에 전일 종가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종가상 움직임을 보면 전일 종가보다 상승한 저점에서 상승폭을 계산해 봤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저점에서 4%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을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처음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줬지만 그 이후에 대기 매수세가 발동을 하면서 3% 이상의 저점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시간이 10시부터 11시 사이였는데 이 시간대 최근에 움직였었던 2차 전지 종목 금량이라는 종목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를 돌파하니까 장중에 한 8%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시가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거의 한 14%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수급이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이 배터리 시가총액 1등주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 그 뒤에 후속주로서 시가총액 상위 2차 전지 종목군들도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조금 덧댈 수 있는 게 뭐냐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오늘 시간에서 한 7% 정도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와 어느 정도의 협력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간내에서 7%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마이너스 3%대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은 7%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오늘 삼성 SDI도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세우고 있는 지금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지금 오늘 장에서 밑골이 달았던 구간 48만 9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분봉상에 4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자, 25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뭐 첨보, 코스피 쪽으로는 뭐 삼성 SDI, SK온 이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금량이나 하이드로 리튬 같이 최근에 급등세가 굉장히 컸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금량이나 뭐 지금 이런 종목들 흐름을 보면 이미 저점에서 지금 거의 한 200% 이상, 400% 이상 지금 현재 구간에도 상승이 나와줬던 구간이고 지금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0% 이상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의 저항 구간을 봤을 때 60선과 뭐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저항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20선과 60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올라갔었던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금 확보를 하시고 기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2차 전지 종목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현재 시장이 약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좀 눌려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세운 이제 단기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 대응 전략 첫 번째 시나리오였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조금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중요한 꿀팁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제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독보적으로 오늘 상승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면 LG전자. 네, LG전자가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9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한 3%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LG전자의 차트를 보면 자, LG전자가 지금 삼성전자도 조금 부진하고 SK하이닉스 조금 부진한데 지금 최근에 LG전자의 일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3% 정도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LG전자가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자,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느냐? LG전자가 최근에 7년 만에 전장 사업과 관련돼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전자가 매출액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형편없는 성적이 나왔는데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가전제품이라든지 보복 소비 때문에 이 가전 쪽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곽강을 받았지만 매출액은 준수해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형편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기엔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3%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LG전자가 전장 관련돼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는 소식은 장 개장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했겠죠. 근데 시장은 이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한 거를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LG전자가 장중에 3% 가까이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에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반도체 지금 외국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AI 챗봇 쪽에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쪽이 저는 LG전자와 관련된 전장 관련주들 그렇죠? 이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시장은 항상 우리한테 힌트를 줘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대형주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대형주에다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 밸류체인들 그리고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LG전자 전장 사업 부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LG전자, LG마그나 전장 사업 부분 관련주 보시면 나인테크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점 4,780원 찍고 쭉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486만 주, 또 이 구간에서 370만 주가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지금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하락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21선과 60선의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지금 추세가 전환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나인테크, LG전자의 전장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이 이미 지금 주시장에서 상승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나인테크뿐만 아니라 지금 현우산업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이미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물론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막연한 이슈 때문에 현우 산업이 움직이는 거는 맞지만 이 종목도 한 번 움직이게 됐을 때 28% 또는 추세적으로 움직였을 때 저점에서 50% 이상은 움직여주는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한 와중에도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이격도가 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LG전자 전장 관련돼서 내일 다시 한번 LG전자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단기간에 LG전자가 추세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우산업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LG전자 관련된 중소형 종목이다. 자, 이 종목 제가 두 종목 알려드렸죠. 자, 그다음에 뭐 신성 델타테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LG전자 관련된 전장 기업이고요. 한 종목 더 보자면 삼기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삼기라는 종목도 LG전자 관련된 전장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투자 인사이트는 뭐냐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수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지수가 2,500포인트에서 1% 초반대로 밀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 시장에 돌발악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눈에 띄게 움직인 종목이 LG전자입니다. 근데 LG전자가 움직인 이유가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LG전자가 장중에 움직여줬죠. 그러면 LG전자뿐만 아니라 그죠? 지금 시장에서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널뛰기 하듯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쪽으로 다음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 쪽이 LG전자 전장 관련된 기업들이다. 관련된 기업들 신성델타테크, 나인테크, 현우산업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벌써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증시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인사이트들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하나 정도 남았는데 저 하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황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2,500포인트라는 이 증시의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전에 없었던 작년, 올해 없었던 굉장히 강한 증시 상승 릴레이가 나올 수가 있지만 이 2,500포인트가 이탈되고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시장 조정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은연중으로 지금 시장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계좌 마이너스가 조금 복구가 됐고 시장에서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매일매일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장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단기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앉은 채로 증시가 올라왔을 때 올라왔던 계좌가 다시 마이너스 상황이 갈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내가 이 시나리오대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계좌를 조금 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시황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장중이라든지 또는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 시장과 관련된 제가 보는 인사이트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제가 노란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하셔야 되냐면 자 불개미 스타라고 이제 노란톡에다가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2023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뭐 거창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인사이트였죠. 신성 델타테크, 나인테크, 현우산업, 뭐 나라 M&D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종목들 전략까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시는지에 따라서 계좌가 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던 2차 전지 상위 종목군들 대응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렸던 LG전자, 전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의 예측까지 제가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장중에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제가 세 번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드릴 투자 전략은 위드 코로나, 즉 리오프닝입니다. 자,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약간 뒷북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지금 드릴 위드 코로나 전략은 좀 냉정하게 생각한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가 오늘 간만에 열렸습니다. 중국의 춘절, 명절 이 휴장, 중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일주일 만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왔죠. 0.14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중국 증시는 그나마 조금 선방한 상태로 마감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홍콩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열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이제 이 중국 시장을 볼 때 같이 보는 지표죠. 홍콩 시장과 상해 종합 증시는 이 중국 증시를 볼 때 약간 묶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편인데 연휴 기간 동안에 홍콩 상해 증시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중국 증시가 연휴 이후에 개장했을 때 홍콩 증시가 상승했던 것처럼 약간 적을 수는 있겠지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장 개장 전에 조금 세웠었는데 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상해 종합 증시가 오늘 0.14포인트로 코스피가 1.35% 마이너스, 코스닥이 0.35% 마감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 왜냐하면 홍콩 증시가 오늘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0.14포인트 상승 마감은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춘절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춘절 전에 생각보다 빠르게 위드 코로나가 실행이 됐고요. 3년 만에 중국인들이 3년 동안 명절 동안에 이동을 하지 못했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나서 3년 만에 도시 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효과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증시에 이런 영향이 조금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시면 중국에서 지금 지역 간의 이동량이나 또는 뭐 국내 여행, 소매 판매, 그리고 뭐 서비스 판매, 박스 오피스까지 이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 여행, 레저, 호텔 대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간 이 이동량, 고속도로와 철로와 항공 모두 합쳐서 한 2억 명. 전체적으로 이제 호텔도 한 70% 정도, 즉 YOY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박스 오피스, 레저, 호텔 이런 부분들이 전부 50% 이상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국내 여행, 소매 판매, 해외여행, 박스 오피스, 호텔, 레저 모두
작년 동기 대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이 오늘장에서 거의 한 7% 이상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의 대장주는 티웨이 항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점 대비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홍콩 정리하자면 홍콩 증시가 우리 연휴 동안에 그리고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에 상승폭이 나와줬고 뒤늦게 시작한 중국 증시도 홍콩 증시, 우리나라 증시 대비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들이 약간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세 상승이라든지 올 2023년 주도주로서 하반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춘절 기간 동안에 서비스라든지 여행 쪽 매출이 분명 올라가 주긴 했지만 매년 춘절 때마다 중국의 이런 서비스 쪽, 호텔 레저, 관광 쪽의 매출은 올라갔던 편이었거든요. 그러한 이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폭이 크진 않겠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어떤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냐면 티웨이 항공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티웨이 항공을 보고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 항공 쪽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리오프닝 이슈에서 가장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해주고 있는 건 TA 항공이거든요. 그러니까 TA 항공을 보시고 에어부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어부산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된 기업 들고 계신 분들도 TA 항공이 만약에 주가가 꺾이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의 명절 효과 그리고 명절 때 홍콩 증시가 상승했던 거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큰 상승이 아닌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다. 즉 정리하자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대응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2차 전지 주도주가 반등할 수 있다. 두 번째, LG전자 전장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리오프닝 관련 주들의 약상승이긴 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단기간으로 세 가지 투자 전략과 시나리오 여러분들한테 세워드렸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시황과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전략 얘기해 드렸을 때 종목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 또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종목들 또는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제가 시황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힌트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힌트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게 되면 방송 시간을 한 2~3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투자 전략과 시황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셔야 되느냐? 자, 불개미 노란톡,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비밀번호는 2023입니다. 자, 2023을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시나리오 2차 전지 종목 주도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LG전자 전장 사업 관련된 중소형주들 종목, 그다음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까지 정리해서 제가 장중에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증시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방송 시간이 지금 10시 38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알려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마이너스 퍼센트지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명과 마이너스 퍼센트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시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내 종목 지금 손실 중이에요. 지금 내 종목이 시장이랑 약간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불개미 스타 입장하셔가지고
종목명이랑 손실률 올려주시면 접수가 되니까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하나 보고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래 나노텍. 비중이 15% 정도요. 8,733원이요. 그럼 뭐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네요. 나래 나노텍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폭이 한 9% 정도? 이 정도는 사실 뭐 이전에 이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하고 나면 조금 하락이 나옵니다. 상장하고 나서 17,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바닥을 조금 잡은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 거래대금 들어갔고 지금 9월 달에도 대량 거래량 한번 나와줬고요. 10월 달에도 대량 거래량, 11월 달에도 대량 거래량 나왔고요. 11월 말에도 지금 대량 거래량이 나왔는데 12월 말부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밀렸죠. 우리나라 증시 좀 밀리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9,000원 기준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장 반등하니까 좀 이제 반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실 이유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미 시장이 반등하기 전부터 매집형 캔들들이 나와주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의지를 조금 보여줬던 종목이고 지금은 단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에만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래 나노텍은 잠시 약간 조금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에서도 쌍바닥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뭐 거래량만 한번 들어오면은 금세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나래 나노텍이 어떤 이슈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딱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산화 리튬도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미래 나노텍이 인수한 미래 첨단 소재가 3,000억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리튬 관련주, 뭐 디스플레이도 이 종목이 엮여 있지만 리튬 관련주로 엮여준단 말이죠. 이 당시에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보다는 리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었던 투자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3%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저점 기준으로 시가 돌파하고 지지받은 다음에 전일 종가까지 돌파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15%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금량이라는 리튬 관련된 종목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한 7% 넘는 상승폭이 나와줬어요. 그 말인즉슨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움직임 보시고 만약에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하시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 7,000원 라인대에 조금 언더로 잡을게요. 조금 언더로 잡아서 6,8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9,500원 이상 보시면 되겠다. 9,500원 박스권 흐름이에요. 여기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면 손절,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가 한번 가져가 보셔라. 여기서 불타기를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CJ 제일제당 대형주 매수하셨네요. CJ 제일제당 시가총액 한 5조 정도. 자, 마이너스 15%라고 하셨나요? 마이너스 11%? 뭐 CJ 제일제당 뭐 마이너스 11% 정도면 사실상 뭐
그렇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흠인 건 뭐냐면 이 종목이 그동안 이제 좀 유지를 해줬었던 대형주도 이제 좀 추세를 타는 편이에요.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한번 타면은 계속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서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자, 상승이 나올 때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가 또 박스권 장세로 이어지게 되면 또 2년 동안 박스권이 여기서 나왔다가 보세요. 상승 2년 동안 나왔고 2년 동안 박스권이었고 2년 동안 하락했고 또 2년 동안 상승했다가 지금 또 2년 동안 상승했고 지금 또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종목은 한 번 탄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 대형주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2021년 1월 달부터 만들었던 이 종목만의 추세가 있었단 말이죠.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해 두다가 12월에 시장 빠지면서 이 종목이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어요. 여기서 한 번 저항권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추가적인 낙폭이 한 번 더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방망이를 짧게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절가를 짧게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를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왜? 이 상승 추세가 출발되는 지점이 이 가격대예요. 지금 말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자, 상승 추세가 출발되는 지점이 34만 2천 원에서 출발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유지를 했죠. 근데 여기 이 33만 2천 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다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이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손절가 33만 5천 원 잡아드릴게요. 33만 5천 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홀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 비스요. 마이너스 25%면 펄어비스 마이너스 25%면 어디서 매수하신 거죠? 자, 한 이 정도가 29%니까 한 이 정도에서 매수하셨네요. 딱 6만 원짜리 때 아마 이 당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지난 8월, 9월 달에 게임주들이 약간 반등해주면서 바닥 잡았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박스권에서 게임주가 바닥을 잡아줬었던 때가 있었는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이 제 아무리 박스권 움직임을 잡아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전에 이 크게 빠졌던 부분 돌파할 것 같아도 시장이 무너지면 이 성장주들은 게임주니까 성장주가 되겠죠.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급락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8, 9, 10월 달에 급락 나왔죠. 펄어비스가 이렇게 골로 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펄어비스가 지금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 종목의 이제 흐름을 보면 자, 9월, 10월 달, 11월 달에 급락이 나왔어요. 시장이. 즉 펄어비스도 시장의 이 급락 구간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코스닥이 다시 한번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펄어비스는 다시 한번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장이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펄어비스 박스권이었죠. 여기서도 지금 시장이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펄어비스가 박스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만 원 그러니까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한번 비중을 덜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중을 덜어놓으면 빠지든 올라가든 일단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이 무난하게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5만 원까지 들고 가도 되지만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5천 원에서부터 4,500원 사이, 5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서 비중을 약간 덜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상담이라고 하네요. 저는 한 여러분들 100종목 정도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방송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이어하시죠. 자, 여러분들 참여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투자 전략 1부터 3까지 총 3가지 투자 전략을 알려드렸죠.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 오늘 노란톡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불개미 스타. 자, 노란톡 방에다가 자, 불개미 스타 검색을 하시고요.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저는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또
또 좀 더 이제 이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 연구도 해야 되고 시장과 관련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도 내일이 이제 이 수익의 밤은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아쉬운데 여러분들도 내일 또 우리 시간이 있겠죠. 내일은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